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이 줄줄 새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돈을 내야 되는지와 함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인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간혹 주식 매매 수수료랑 세금이랑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수료도 따로 내야 되고 세금도 따로 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매수를 할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은행 ATM기에서 10,000원을 인출할 때 은행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단 1주를 사더라도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식 매매 수수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자, 주식 매매 수수료는요, 증권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키움증권 MTS나 HTS로 주식을 살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수수료는 보통 0.01%에서 0.02%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이벤트 보신 적 있으시죠?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은 이런 무료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 매매 수수료는 무료지만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유관기관 수수료는 무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이 수수료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야 되는 수수료라서 0.002에서 0.005% 사이의 수수료가 반드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세금은 내지 않고 수수료만 냅니다. 자, 이번에는 매도할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다시 삼성전자 1주를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때는 주식 매매 수수료 플러스 유관기관 수수료 플러스 증권거래세라는 세금까지 함께 내야 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0.23%인데요.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매도한다고 하면 0.2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니까 2,300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매도한다면 22,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이때 세금은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익에 상관없이 이익을 봐도 손해를 봐도 모두 증권거래세를 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다가 똑같은 가격인 7만 원에 그대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 7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와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매수를 할 때는 주식 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만약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유관기관 수수료만 내면 되겠죠. 자, 이어서 매도를 할 때는 주식 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에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되는데요. 이때 증권거래세는 0.23%이고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되고요. 따로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소득세를 알려드릴게요.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으실 텐데요. 이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꽤 높습니다. 내가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84만 6천 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따로 세금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양도소득세는 우리랑은 살짝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인 대주주들만 22%에서 27%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렇게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1년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2%의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테슬라로 500만 원을 벌었으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죠. 슬픈 소식 하나
하나를 전하자면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번 전체적인 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개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2%에서 27% 사이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월 공제라는 게 도입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2월 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올해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내가 7천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 그럼 원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내가 작년에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작년 8천만 원 손해에 올해 7천만 원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또 2월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기에 플러스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은요. 바로 중개형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겁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그 수익금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요. 또한 배당소득세 역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200만 원이 초과되면 9.9%의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아까 전에 배당소득세율이 15.4%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개형 ISA 계좌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0만 원이 초과되면 9.9%의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새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